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불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단 하루 만에 경북 지역에서만 1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화면으로 전해지는 불길은 우리가 익숙히 보던 산불의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불을 끌어 나섰던 진화 헬기가 추락해 또 한 분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마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는 단지 산불 상황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산불 현장을 살피고 또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경북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 18명이 숨졌고 대피 인원만 2만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번지면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의성을 포함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2만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6일 오전 기준 18명으로 대부분 60, 70대 고령자들입니다.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대피하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성 2,975명, 안동 6,937명, 청송 1,391명, 영양 980명, 영덕 2,208명 등 총 23,491명이 의성 실내체육관 등 안전한 시설로 대피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7명의 인명피해와 257개소의 시설 피해가 잠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파악 중입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주불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산불을 끄던 헬기 한 대가 의성에서 추락해 인명피해는 더 늘었습니다. 당국은 사고 즉시 안전을 위해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 진화 헬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지금은 산림에 대해, 그러니까 나무 숲에 대한 보호보다는 지금 지역 주민이라든지 주요 시설 이런 안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진화대원 분들도 지금 장시간 진화를 한 상태고 또 헬기 조종사 분들도 장기간 지금 그 진화에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중앙선과 상주 영덕선 등 산불 영향 구역 내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의 통행 제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북 지역 산불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 고운사가 모두 불탔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산불의 위협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전국에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문화재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 고운사.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고 경내 곳곳에 불탄 누각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잔해들 사이에 기왓장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고운사 입구 최치원 문학관도 뼈대만 남긴 채 전소됐습니다. 보물인 석조열의 좌상이 있었던 자리는 불에 탔지만 불쌍한 승려들이 극적으로 옮겨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 신문왕 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가 불에 타면서 경북을 대표하는 주요 사찰이 사라졌습니다. 한 1300년, 1400년 가까이 된 세월 동안 많은 훌륭한 스승들과 또 많은 신도들이 오면서 기도하고 수행하던 그 공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잘 안 믿겨지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극적으로 화마를 피했습니다. 불이 다른 방향으로 물러가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경북 안동 만휴정은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 덮어둔 방화포 덕분에 화마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은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을 비롯해 백운산 칠종령,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와 두방제, 울주 목도 상록수림, 문화리 성지 등 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국가유산 피해가 잇따르자 국가유산청은 전국에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이번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안동과 청송, 영양 등으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간밤에 임시 대피소로 피해 있던 주민들은 다음날 아침 몽땅 타버린 집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망연자실한 산불 피해 현장에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산은 새까맣게 그을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집은 지난밤 덮친 산불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싹 다 타버렸습니다. 살던 이의 보금자리를 화마가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안동시 일직면. 안동 도심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설마 여기까지 불길이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임시 대피소에 있다 돌아온 집에는 이미 산불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집에서 뭐 하나라도 건질까 애써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옆에 대하러 물 퍼봐도 안 되고 동생이 막 나오라 막 불 붙으니까 빨리 나오라 하고 다친다 나오라 하고 영 타는 건 할 수 없으니까 나더라고. 30년간 살아온 집을 한순간에 잃은 어르신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거지 될 줄 누가 알아요? 낮 동안 잠잠했던 바람은 오후 들어 다시 강해지고 헬기 추락사고 이후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하면서 산불의 기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산불의 두려움에 안동 일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과 청송을 거쳐 영양까지 확산됐는데요. 밤사이 영양 지역 주민들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곳곳에서 확산되는 산불로 주민 일부는 대피하고 주택으로 번지는 불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를 연결해 산불 진화에 나섭니다. 잠시 후 마치 총성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솔방울이 불에 타 터지는 소리입니다. 이곳 인근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산불이 주택으로 옮겨 붙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인근에 물을 뿌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이 막 날라댕겼어요. 진짜로. 여기 위로? 예. 그래가 막 저 뻥그고 막 여 뻥그리고 날라댕기고 난리가 났었죠. 여기 전쟁터지. 이곳은 바로 청성군과 직선거리로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영양군 산불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입니다. 청성군과 인접한 영양군 직영리입니다. 이 야산에서 불이 붙으면서 이곳 주택들까지 화마가 덮쳤는데요.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까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주택의 벽면까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을 거쳐 이곳 영양까지 확산됐습니다. 26일 오전에는 안개와 산불 연기가 섞여 가시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오후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양군에 배치됐던 산불 진화 헬기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25일 오후에 영양지역까지 확산된 산불로 진보 변전소의 전력이 차단되면서 인근 석보면과 이반면 일대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영양지역 화선은 대부분 청송과 인접한 석보면과 이반면에 집중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불이 확산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했으며 영양지역 주민 약 2천여 명가량이 영양군민회관과 영양중고등학교 등지로 대피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양 지역에서만 26일 오후 5시 현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명이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6일 진화 헬기가 뜨지 못하면서 소방당국은 장비 44대와 7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25일부터 이어진 영양 산불 영향구역은 3,512헥타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6일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면서 영양지역 산불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산불에 경북은 며칠째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화마 속 긴박했던 순간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도로 주변이 온통 불바다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달려보지만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시뻘건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게 심각하다 진짜. 오 이거 참. 불은 천년고찰도 무너뜨렸습니다. 신라시대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의성 운남사. 사찰 관계자들이 길을 쓰고 거센 불길을 막아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스님들은 대피했지만 운남사 전각과 건물은 모두 불에 타 끝내 소실됐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 소방대원들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 조심! 뒤에 바람! 바람! 온다! 다급한 외침이 다 끝나기도 전에 검은 바람이 무섭게 몰아칩니다. 휘청이는 대원들 사이로 파편이 매섭게 날립니다. 불길이 보이지 않는 곳도 하늘은 재와 연기로 까맣게 뒤덮였습니다. 일상이 흐르던 길에는 나무와 집이 타고 폭발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괴물 산불이 집어삼킨 경북.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더 처참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산불 진화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정부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지만 산불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꽁초 투척 등 산불 유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그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건조특보 속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과 강풍까지 진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기존 진화 방식들이 한계와 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원 가능한 산불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지만 산불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요일과 목요일 예보된 비의 양이 적고 추가 산불 피해 발생 시 진화 자원들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와 공공기관, 자원봉사자들과 마을 이장들까지 산불 진화와 민가 주변 보호에 투입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크게 늘어 26일 기준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경북 의성과 경남 하동까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도 산불 예방에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부는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들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우리가 관련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제대로 운용했는지,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남 지역에는 지난 21일 산청 하동과 지난 22일 기배 한림면 등 벌써 엿새째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하동군까지 불이 번진 데 이어 산불 엿새째인 26일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야말로 마을의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로 추정되는데 건물이 불에 타면서 지붕이 아예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과 함께 집을 찾은 한 할머니는 비통한 마음입니다. 겉밭에 가고 고막까지 사서 불 온다고 가져서 아무것도 못 갖고 동쟁이고 도쟁이고 아무것도 못 가갔어. 현재 산청과 하동, 진주 지역의 1,700명이 넘는 주민들은 단성중학교와 옥종초등학교 등 20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장기화되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대피 주민 수도 늘어나는 상황. 대피소에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들은 피해 주민과 진화대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6일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국에서 이런 지원 물품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피난민이라든지 여기 있는 자원봉사들도 다 같이 감사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21일 산청 산불을 시작으로 22일 김해시 한림면 산불, 25일 창녕군 대지면 산불 등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산청 하동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하마와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 영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과 충남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온 불길에 집 여러 채가 모두 탔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립니다. 막 막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래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안 좋아? 사람이. 아이고. 아유. 다 타버렸어. 뭐 진치고 멋이고만. 아무것도 없어. 채만 남았어. 나도 죽을 뻔했어. 거기서 잤으면 죽었어. 지난 25일 오후 2시쯤 고창 성내면 한 야산에 전봇대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양수기 모터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과 창고, 시설하우스 28동과 축구장 8개 면적이 넘는 임야 등이 탔습니다. 경찰 등과 합동조사한 소방당국은 전기압선과 소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소각을 했다거나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목격자도 없고 그래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조한 것과 강풍 영향이 더 컸던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북뿐 아니라 충남에서도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26일에는 금산군에서, 지난 25일에는 당진시에서 각각 산불이 났고 두 화재 모두 쓰레기 소각 중에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논두렁 태우기 등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산불이 덮친 영남 지역은 매캐한 연기로 자욱한 가운데 다른 지역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조함까지 더해져 전국이 바싹 말라가고 있는데요. 27일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많지 않아 산불 위험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구봉산에서 내려다본 춘천시 전경입니다. 미세먼지가 앞을 가리면서 선명했던 산이 흐리게 보입니다. 도심 속 고층 아파트들도 희뿌연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북, 경남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챙겨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목도 아프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목이 칼칼할까 봐 또 기관지가 제가 안 좋아갖고 그래서. 건조한 서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산불 위험 등급을 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산불 경계 심각 단계입니다. 27일 새벽부터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진화에는 충분치 않은 양입니다. 수도권과 전남권에는 5에서 20mm,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28일 새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야외에서 화기 사용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산림 근처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좀처럼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인근 지역으로 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남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상체계에 돌입하는 등 전국의 산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과 경북 지역.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은 점차 확산되더니 순식간에 축구장 2만 4천여 개를 합친 면적의 산을 태웠습니다. 주택과 공장 등이 불타면서 이재민 2만 7천여 명이 발생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결과 26일 새벽 5시 기준 총 1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산불이 완전히 진압됐지만 화마가 시작됐던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은 아직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전남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보성과 고흥 등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 이어 동부권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4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8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3배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주말 기동 단속반을 꾸려 산불 예방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산림감시원 등을 투입해 밤 10시까지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일기 13대와 진화인력 1000여 명을 동원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산불 감지용 CCTV와 700명의 전남 산해 감시원이 경계를 하고 야간 산불 신속 대응반 180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산불 대부분의 원인이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 실화 등 부주의로 꼽히는 만큼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식과 청명절을 맞아서 입상과 성묘 시에는 절대로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봄철 축제 기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 2023년 낙엽을 소각하다 산불을 내 산림 16헥타르를 소실하게 한 원인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27일부터 비 소식이 있지만 이후 또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지역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해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 진행 상황을 집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첫 번째 발화 요인은 땅이 습하지 않고 매우 메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이제 건조한 낙엽 쌓인 산과 대기인데, 두 번째는 만약에 바람이 강하지 않으면 불이 난 그 지역만 타다 마를 겁니다. 그런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 불티가 인근으로 막 날려가서 그 불이 널리 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봄철이 되면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산 지면이 바짝 마르기 때문에 낙엽에 쉽게 불이 붙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겨울 경북과 경남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 같은 기후 조건이 불길을 키웠다고 봐야 할까요? 이 3월 달에, 그러니까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서 쌓여 있으면 산불로부터 조금 안심이 되는데, 이제 특히 이 경상북도 지역의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적었거든요. 비나 눈이 좀 많이 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63.7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안동은 39.7, 대구가 40.8mm로 다른 지역보다 매우 적게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가을과 겨울, 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건조한 계절의 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제 유난히 이 경상북도 지역에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매우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런 큰 대형 산불이 났고, 하여튼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확산이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전하면서 저를 비롯한 헬로티비 뉴스 기자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불이 삼킨 건 단지 숲과 집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불길 앞에서 물을 퍼나르고 흙을 덮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타는 용기를 들이마시며 오늘도 누군가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르죠. 하지만 그분들은 아마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할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진짜 힘 아닐까 싶은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수많은 이재민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각계각층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모두의 무사함을 빌며 헬로티비 뉴스는 내일도 산불 현장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